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특히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죠. 그럼 아무래도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향후 대선 그리고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항상 궁금해하죠. 많은 분들이요. 그 얘기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자가 됐죠. 윤석열 별의 순간 온 듯하다. 반면에 안철수는 이미 놓쳤다. 그 순간을. 그럼 평가가 사뭇 다른 겁니다. 지금 두 인물에 대해서.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별의 순간이 왔다. 이거 잘 잡으면 되는 거고 뭐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지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보니까 대선 출마 가능성 관련 언급이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살짝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여권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검찰총장은 여권 사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이런 얘기를 곁들였습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언론에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름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겨야지 대선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 뭐 야권 단일 후보 얘기하시는 분은 좀 뭐가 좀 달라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얘기하는 바가. 일단 요 아랫부분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다. 그분 지금 그거 별의 순간 보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안 대표는 이미 2012년에 그 순간 있었는데 놓쳤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한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의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거예요 아마. 본인이 그거를 파악하면은 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파악을 못하면은 뭐 그냥 뭐 그걸로 말아버리는 거죠. 검찰총장을 내려오자마자 뭐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그 사람 지금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여권 내부의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거지. 예. 그 사람이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여권에서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못할 거 뭐 있어. 정치라는 거는 갑자기 획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의 순간이라는 뜻이 대선 도전 절호의 기회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요. 근데 전체적으로 설명 들으면 단순히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해석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 정도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결단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조금 던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안철수 대표를 좀 빗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는 2012년도에 그 관련된 부분들을 놓쳤다라고. 이미 별 봤는데 다 지나갔다 지금. 그러니까 예. 그 별의 순간이라는 게 우리가 다 짐작하는 것처럼 대권 그리고 한 번 일생일대에 오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안철수 대표를 비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안철수 대표가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뭐 재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게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이 정확한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지지도 이런 부분들에서 순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뜻이 있다면 근데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이제 나타나라. 그러니까 종착지를 정해라. 뭐 이런 정도의 뜻을 그러니까 여권으로 갈지 야권으로 갈지 명확하게 입장을 정해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럼 네. 좀 더 확대 해석을 좀 해보면 지금 임기가 7월까지잖아요. 윤석열 총장.
그 전에 결단해서 나와라 이런 의미도 됩니까? 그런 의미로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지금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여권 내 인사라고 이렇게 지금 잘라 말하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야권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그 상정하에 그 얘기를 한 것이기 왠지 때문에 그 얘기하지만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한 게 해석이 될 아닌가도 수도 있을 싶어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검찰총장을 다 끝내놓고 관련된 정치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본인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뭐 이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 잡아라.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언론들이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최영학 고문님. 네. 그렇다면 과거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뭐 별의 순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어떤 유력 어떤 인사들에게. 그렇다면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는 의미입니까? 그리고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정운찬 총리 때도 한번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 했었고. 예. 근데 이제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제 독일 유학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예.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스턴 모먼트. 그게 한국말로 하면은요. 별의 순간. 직역으로 하면 말 그대로 별의 순간이네요. 예, 해석이 되지만 독일어로는 모르지만 엄중한 결단을 내릴 시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라 그랬는데 근데 김종인 지금 대표가 위원장이 사실 하수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걸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한테 겨냥한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 메시지의 종착역은요. 안철수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결단을 하는 건 검찰총장 지금 그만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한테 역공을 받을 건데 그 정도로 하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분명히 지금 안철수 진영을 겨냥해서 예. 나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자꾸만 바깥에서 자기가 단일 후보인 양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많이 지금 뭐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자 들어와서 지금 만들 테니 이걸 해서 가자.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 야권 단일화 안 해도 우리가 이긴다 등등. 예. 일단 전체적인 행간을 보면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얘기는 절대 아니고 예. 안철수와 그 안철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은 스스로 후보를 내서 예. 나갈 테니 들어오면 오고 말려면 마라 그 뜻으로 지금 해설하는 그래서 결정의 순간이 당신에게 또 왔다. 2011년 때 했던 실수를 예. 다시는 하지 마라.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읽히고 있습니다. 최영학 고문님께서는 지금 행간을 읽은 것을 또 읽었어요, 지금. 그 두 번의 행간이 들어가서 이거는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서 뭔가를 강하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표면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주어로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자, 그럼요. 여기서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몇 달 안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윤 총장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때는 어제 한 얘기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야권 대선 후보라고 그래요. 그다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정부에 소속된 사람 아니에요. 뭐 윤석열 총장이 정계에 입문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나로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얘기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왔을 적에 그 뭘 하든지 그건 그 윤석열 총장 개인에게 달려 있는 거라고. 어제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제는 별의 순간, 뭐 마치 보면 결단한다 뭐 이런 걸 설명했는데 불과 2달 전만 해도 아니 어떻게 현직 검찰총장을 뭐 대선 얘기하고 자칫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달에는요. 저는 관심 없어요. 왜 물어봐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요. 김영인 교수. 네.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분위기, 어떤 말, 왜 달라진 겁니까? 배경이 뭡니까? 달라지지 않은 지점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하면 여권의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끄집어냈죠. 여권의 사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 나왔던 발언의 맥락을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가 뜨겁게 떠올랐을 때입니다. 예.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으로부터 징계 사유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권 주자 등등을 이야기하게 되면 윤 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에 말 그대로 화약고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있습니다.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당신들이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했고 임명을 했고 지금 만약에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여권의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도 검찰총장이 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의 순간에 얘기했지만 여전히 여권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 살짝 뭔가를 이렇게 걸쳐놓은 느낌이네요. 이유는 그러면요. 정치적 중립적인 예.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운신의 폭을 어느 정도 좀 넓혀주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마지막 발언에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정치는 획 돌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권의 모든 이슈들을 바라보게 되면 과거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상상력을 요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벌써 내년 3월이 대통령 선거 지점이 왔기 때문에 별의 순간에 대한 결정적인 본인의 의지들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별 하면 떠오르는 게 옆에 달이 있고 예. 달이 차서 기우는데 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면 그때가 결단의 순간이 아닌가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별 얘기하면서 달 얘기까지 섞으셨어요.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문재인 지금요. 정부의 지지율이 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이 차고 기울었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지점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던 게 2012년에 안철수 당시 후보를 얘기했는데 예. 본인 스스로의 권력 의지를 갖고 끝까지 뛰지 못하고 마지막에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 근데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양호 후보님의 해석처럼 안철수 대표를 향한 메시지도 일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그때 갖지 못했던 결단력으로 예. 이미 국민들의 관심에서 좀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닌가. 지금 2021년도에 뜨고 있는 새로운 별에 국민들의 관심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과 미래를 향해 가는 것 아닌가. 예. 이런 궁금증을 보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서울시장 선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바로 이어지게 되는 내년도의 대통령 선거랑 맥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얘기들을 많은 비유를 섞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김명희 교수, 네. 윤석열 총장이 일단 첫 번째 임기 전에 뭔가 결단할 것이다. 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비유 화법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운찬 총리 이야기까지 끄집어낸 것은 지금 현재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마지막 본인의 결단에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직에 있기 때문에 아마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예. 아주 만약 임기를 끝나고 뭔가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선택했던 것처럼 뭔가 바깥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했던 안철수의 결단, 예. 반기문의 결단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별의 순간을 포착하지 못할 것이다. 예. 최종적으로 가기 위해서 본인이 만약 정치의 뜻이 있다면 그 선택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겠는가라는 메시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밤의 하늘에는 별도 떠 있고요. 달도 떠 있습니다. 지금 김유영 교수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그 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별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달도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의심심장하면서 뭔가 비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뭔가 물밑에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최하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상황이 돌아가는 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 지금 하나 이 축에 안 들어간 게 뭐냐면요. 예. 지금 몇 달 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뭐 맞는 후보를 찾아왔었잖아요. 여기 뭐 발굴을 하고 깜짝 근데 놀라는 지금까지 뭐 딱히 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등장할 시기가 됐다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조만간에 예. 새로운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이 말 속에는 분명히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이제 뒷부분입니다. 안철수는 이미 놓쳤다. 그 별의 순간. 이 얘기 좀 해보겠어. 그런데요. 최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굉장히 좀 바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장의 사진이 동시에 나왔어요. 지금 보면 어제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어요. 그리고요.
북한 피격으로 숨진 이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이쪽으로 갑니다. 앞서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사찰에서 만났어요. 우연이라고 설명이 됐습니다만 사진이 이렇게 딱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입니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도 만났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배지호 교수님, 이 사진 4장의 공통점이 뭐라고 보이세요? 뭐 한마디로 공통점은 보수 컬러라는 게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보수색이 있다. 예, 반기문, 홍준표, 김동길 여기 이제 북한 피살 공무원 아들까지. 예. 그럼 이제 공통된 키워드는 보수 색깔. 아. 그럼 이제 왜 이런 행보를 하고 있을까? 오.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확실하게 차단막을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보수 색채를 강화해서 직접 보수의 외연을 넓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거부의 몸짓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수 외연을 넓혀서 보수의 중심까지 뛰어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주도권은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서울시장 선거법은 간단합니다. 예.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승리하고 싶으면은 예. 국민의힘으로 들어와라.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음 대선하고 연결된 거예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외곽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공할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은 후보를 못 내는 불임 정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다음 대선에도 설 자리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질 경우에 그러면 또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성실히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과거에 10년 동안 행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 김문수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 보니까 뭐 잘 안 하더라.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후보를 내도 국민의힘으로 후보를 내서 그 둥지를 만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결국은 나중에 들어와라라는 이제 그런 포석까지 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내놓은 게 3자 필승론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 안 와도 우리는 이긴다.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었어요. 1995년도에 서울시장 선거 때 예. 박찬종 무소속 후보가 뭐 여론조사 40% 나오면서 압도적 1위를 했는데 예. 정작 뚜껑을 여니까 조순 후보가 당선이 되고 예. 박찬종 후보가 2위로 떨어지고 정원식 후보가 3위가 됐는데 이 논 거는 제가 볼 때는 3자 필승론이 아니라 3자 필패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찬종 당시 무소속 후보였지만 예. 사실은 보수의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분열되면서 결국은 조순 서울시장 후보가 탄생했거든요. 당신 그렇다면- 야당 소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3자 필승론이라고 하지만은 안철수 후보도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도 나오면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안철수를 압박한 이런 걸로 볼 때 예. 과연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예. 후보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인가. 아. 승리를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제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두 사람 다 자신으로의 단일화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단일화 시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월까지 늦춰놨거든요. 그래서 3월까지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런 양장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될 것이고 그런 줄다리기 과정에서 범보수를 향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오히려 좀 커질 그러게요.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좀 합니다. 사실은 잡음이 많으면 유권자분들이 싫어하시거든요. 이게 좀 매끄럽게 뭐 안 됩니까? 뭔가 좀 모양새도 좋고 이렇게 해서 뭐 후보가 결정되는 거 이런 걸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편인데 서로 좀 뭔가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싸우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 유권자들한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그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이렇게 사진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행보가 가장 최근인데요. 요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대표님 저 새해 맞아서 좀 건강하시고 우리나라 그 정치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도 코로나19 정말 더 창궐하고 있어서 이럴 때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외교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서울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안철수 대표 관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종인 3자 구도로 승리 너끈. 방금 전에 배정호 교수께서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다고 할까요? 뭐 이런 평가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러자 안철수 야권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반발이죠. 뭐 아무튼 여기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얘기,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얘기까지 막 같이 거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여러 가지 갈래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와 관련해서 약간 뭐랄까요? 부정적? 아니면 좀 심하게 보면 뭐 약간 폄하?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관련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뭐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의 하는 행위는 내가 야당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누가 자기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단일 후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 후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또 제가 정치 상식으로 봐서 그건 또 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지지도를 볼 것 같으면 그 민주당 사람들 일부 사람이 전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으면서 4.17 선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권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권 지지자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간절함과 야권 지지자분들의 절실함이 만나면 결국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병임 교수.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 안철수 대표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겁니까? 아니면 속내는 그건 아닌데 일부러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가를 조금 박하게 해왔던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별의 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에게 주어졌던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벌써 정치권에 입문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 10년의 기간 동안 안철수 대표가 이뤘던 대한민국 정치사의 업적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 뭔가 뚜렷하게 한국 정치사를 바꾸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켜켜이 쌓여 있는 누적된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정치적 업적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예. 합종 연행 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주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야권의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의 시간이 결국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말 그대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그 당시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를 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쏟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실지도 모르는 상황이 와 있는데 그 기회를 바탕으로 서울시장이 되고 난 뒤에 쌓여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지금 작금의 현실들을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정치를 펼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바로 이어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오히려 역풍과 직격탄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후보는 가장 쓸 수 있는 최선의 카드로 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까지 이렇게 야당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예.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던 정치 행보에서 불안한 여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는 것이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당의 후보 등록 공고가 시작되고 그렇죠. 다음 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인물이 나올지도 모르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더 큰 경쟁을 통해서 오늘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흥행들을 일으키면서 감동의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여지들을 통해 최종적인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 뜻에 따라 정리될 때만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완전히 닫은 것 아니고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공통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 그래서 그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3월 초 정도가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단일화 국면들을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현 교수께서 굉장히 애둘러서 설명을 해주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나 나중에 국민들이 뭐 판단하시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예, 평가가 좀 박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그렇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다 닫아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3월 초 정도가 되면 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국민의 힘으로 단일화 국면들은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월까지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상황이 지금 분석들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뭔가 이른바 치열한 밀당이 전개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 부분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근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예. 굉장히 아마추어 정치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추어다. 2011년대 10년을 했는데 정치를. 예, 2011년 예. 정치 입문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분 중에 하나가 김종인 대표거든요. 근데 그때 국회의원 하라 그랬는데 국회의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걸 왜 나를 시키냐. 그때부터 막 하고 그 사이에 2016년도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까죠. 모두 까기 자르라고. 그러면서 이 악연이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김병민 교수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 이 등록이 시작됐잖아요. 예.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뭐 후보로 등록할 있을 수도 개연성이 있다. 예,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길게 이어가 봤는데 그 별의 순간 누구한테 지금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 별의 순간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별의 순간이 있기는 한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